네, 안녕하십니까. 이우탁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영변입니다. 영변. 우리 영변에 대하여, 오늘 제목은 영변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이름 얼뜻 들어보면 시적입니다. 영변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백과를 좀 찾아보니까 평안북도 영변은 택리지의 안주 동북쪽은 영변부다. 영변부는 산세를 따라서 성을 쌓았는데 가파르고 험하여 초롱성이라 부르며 평안도 전체에서 외적을 방어할 만한 곳은 오직 여기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파른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도에서 태어난 우리의 그 민족 시인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 기억하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 시로 아주 이제 우리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그 제일봉 아래로 아주 기암절벽, 그 다음에 학벼루가 있고요. 특히 봄철이면 붉게 물든 진달래가 바위선을 덮고 온 산이 불타는 듯한 그런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진달래 때문에 영변을 주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변, 지금 전 세계인들은 그곳에 있는 북한의 핵시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규칙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영변의 핵시설, 그건 북한의 소위 말해서 한 맺힌 핵 개발 그 역사를 상징합니다. 영변의 동쪽에 묘양산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아주 잘 아는 분들은 이 묘양산이 금강산보다도 아름답다 이런 산인데, 여기에 보면 김일성 일가의 별장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향산군 관할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남북한의 지도자들, 특히 김일성이 핵이 북한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한 방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 개발에 착수한 김일성, 자신의 별장이 있는 곳에 핵 개발 단지를 둬서 자기가 직접 챙겨보겠다. 그런 아주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남쪽에 과학의 요람 단지가 어디입니까? 대덕 아닙니까? 대덕 옆에 계룡산이 있는데,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절에 우리 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걸로 과거 박정희 시절에 비밀 핵개발 프로젝트가 시도됐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계룡산 옆에 대덕에 이 과학단지 핵개발 어떤 요람을 만들어서 이를 추진했던 겁니다. 우리 그 남북한의 묘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잠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영변이 정말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좋든 싫든 어느덧 핵 보유국이 된 상황입니다. 전력 국가의 위상이 올랐는데, 그 북한을 어디로 이끌고 나갈지 모든 것은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인가요? 아마 그때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이제 작년 2018년에 극적인 정세의 변화, 그리고 지금 이제 바야흐로 미국과 앉아가지고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자국의 논리에 따라서 핵 보유국으로서 핵 동결, 핵 군축, 핵 폐기의 수순에 따라서 그 영변 핵시설을 일단 협상 대상에 올려놨는데요. 물론 미국은 미국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핵 신고, 그 다음에 검증, 폐기 이 절차에 따라서 이 비핵화 일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은의 제안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은 지금 카드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언제 알 수 있냐면 2018년 작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평양 공동선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이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것을 달고 있지만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이것이 공식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는 이 영변 핵시설이 가장 먼저 카드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영변 핵시설 우리가 흔히 그러는데 영변 핵단지가 있습니다. 대독 단지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거기에는 핵 개발에 필요한 모든 어떤 공정과 절차들이 모든 것이 거기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로 치면 뭐 390여 개, 한 400개 정도가 들어서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밖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핵 실험장, 이제 핵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이제 어디다 이제 그 무기에다 놓으면 그거를 실험하는 장소, 풍계리 같은 곳, 함경도, 그리고 미사일 실험장, 그 다음에 엔진 시험장, 그 동창리를 얘기하죠. 이런 거는 영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변은 그 이제 다른 실험장을 빼고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이 체인이 다 갖춰져 있는데, 영변은 크게 생각하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파트,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시설 파트,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수소폭탄을 만드는 삼중수소 생산시설, 이런 시설 파트, 이 세 파트 또는 뭐 다른 파트도 더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변이 이제 비핵화 협상 첫 번째 대상으로 올라온 것은 나름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의 핵 개발의 역사를 한번 짚어본 적이 있죠. 거기서도 한번 짚어봤지만 영변 핵시설의 시초는 1960년대 초 설립된 영변 원자력 연구소가 시작입니다. 한국전쟁 기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그 대량 보복 전략에 의해서 늘 그 미국의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된 김일성이 소련의 도움으로 이제 핵 개발에 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소련제 연구용 그 원자료 IRT-2000,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5메가와트 원자료가 1986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영변이 북한 핵 개발의 산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토늄 쪽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 흔히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크게 우중충한 그 건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시설을 말하는 건데, 북한은 그 5메가와트 원자료, 거기에 이제 북한의 굉장히 좋은 양질의 천연 우라늄이 나오는데 이걸 가공해서 연료로 이제 써가지고 이거를 태우면 플루토늄이 나오죠.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어떻게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화학 실험실이 있고요. 또 연료봉 생산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뭐 연간 한 6, 7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8년도 제가 북한이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18,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신고서를, 핵 신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대략 한 40.8kg, 41kg 정도가 플루토늄이 추출됐다, 이렇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는데 이건 뭐 거의 가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보통 51에서 58kg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용 안 하고 그랬으니까 고철동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 썬킴 당시 미국의 고위 외교관 육자회담 차석 대표까지 불러가지고 그때 왜 영변 핵시설에 굴뚝 폭파 쇼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플루토늄은 그렇고, 우라늄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10년 11월 북한이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 교수 등 그 일행을 불러가지고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원심 분리기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죠. 2,000개의 아주 가지런히 원심 분리가 배열돼가지고 그게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커 박사는 첨단 어떤 자동화 설비까지 갖춘 당시 원심 분리기 그걸 보고 놀랐다, 스터닝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살펴봤죠. 여기서 2,000개 정도가 설치되면 연간 40kg의 핵무기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원심 분리기 시설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정도에는 2배로 확장된 것이 확인됐고요. 일각에서는 현재는 6,7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얼마를 생산합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생산하는데 영변핵 시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우라늄 파트, 고농축 우라늄 이 시설. 해커한테 보여줬죠. 그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변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비밀 농축 시설들, 강성에 있는지 강선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은 헷갈려서 나오는데 그 시설들이 앞으로 다뤄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외에 미국이 중시하는 시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수소폭탄과 관련된 건데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존재 여부가 뭐 이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됐다가 최근에는 거의 뭐 그냥 기정사실로 얘기합니다. 그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 해커 박사가 등장하는데 2017년 6월 27일 한국학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14차 코리아 포럼 이제 그 북핵 문제 학술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갔었는데 북한은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삼중수소 생산 능력을 이미 갖췄다. 이때 해커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동위원소 리튬6인데요. 리튬6와 원자로 중 하나를 이용해서 삼중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리튬6를 2016년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리튬6를 원자로에 넣으면 폭발 과정에서 삼중수소하고 헬륨4로 이게 쪼개지는데 아니면 뭐 복잡한 공정이라고 뭐 생각하실 거 없고 아무튼 이게 있어야 수소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해커 박사는 영변 핵단지를 찍은 그 위성 사진을 잘 들여다봐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시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삼중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여기 두 군데가 포착이 됐는데 한 곳은 IRT 2000 그 원자로 근처에 동위원소 생산시설 인근에 있고 또 한 곳은 연료 가공 시설이 있는 남동부 지점에 새로 건설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이군요. 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거를 갸웃했는데 해커 박사가 누굽니까? 굉장히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해커 박사 발표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삼중수소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우라늄, 삼중수소 이 세 파트는 반드시 나중에 등장하고 꼭 처리해야 될 대상 핵심 시설이 되는 겁니다. 영변 핵시설은 옛날에 이게 워낙 크고 거기가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북한 핵 문제가 다뤄질 때마다 영변 핵시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93년 북한이 NPT 탈퇴하고 막 핵 위기가 조장됐을 때 그때도 사실은 이 영변 핵시설 문제로 세계가 주목한 겁니다. 그때가 이제 1차 핵 위기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졸조 생존 게임을 쓸 때 많이 참고한 책이 하나 있는데 김명철 박사라고 한해 핵개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변에 이렇게 왜 인공위성이 포착했냐면 그건 김정일이 일부러 미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낚싯밥을 던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이 잘 보이도록 가동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협상에 나서도록 하려고 했던 그런 뭐 함정 전략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전국이 요새화되어 있는데 굳이 뭐 지상에 이런 핵시설을 만들 이유가 있었겠냐 이렇게 김명철 씨는 얘기하는데 글쎄 그건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함정 전략이든 뭐 간에 영변 핵시설에서 부지런히 그 뭔가 돌아가고 있는 걸 아는 미국이 그때 이제 제동을 걸어가지고 플루토늄이 얼마나 추출했니 하는 뭐 양쪽에 주장이 맞서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불일치 문제죠. 제가 이미 다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싸우다가
1994년도에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이를 봉합했죠. 그래서 그때 영변핵시설 오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동결 그리고 궁극적 해체에 합의했는데 그 대가로 중유 경수로 2기 이를 이제 미국이 약속했죠. 그러나 그게 뭐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2002년 이른바 고농축 우라늄 파동, 평양에서의 그 파동 그걸 겪고 나서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가동되다가 2002년 아까 지금 이제 고농축 우라늄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또 2차 핵 위기가 불거졌는데 이게 다시 육자회담으로 다시 수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2005년 그 다음에 2007년 2.13 합의 등등에 의해서 이 영변 핵시설이 다시 그 당시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고 당시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이 신고서 제출하고 영변 원자료를 동결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임시중지 모라토리엄 뭐 이런 여러 가지 동결 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육자회담이 2008년 12월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에 북한이 해커 박사를 불러들여서 농축 우라늄, 영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보여주고 나니까 오바마가 그 당시 놀래가지고 북한하고 한번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 229 합의였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 임시 중지, 그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합의한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파기됐죠. 229 합의가 뭐 금방 파괴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메가와트 원자로는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변 이게 지금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첫 번째 대상으로 영변 핵시설이 올라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폐기 또는 어떻게 비핵화 조치를 밟을까요? 북한은 핵동결, 핵군축, 핵폐기, 핵보유국의 비핵화 과정을 얘기하고요. 미국은 당연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핵신고 먼저 하고 검증하고 검증이 맞으면 폐기하고 이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양쪽의 논리가 다르긴 하지만 영변핵 시설이 동결을 하든 또는 뭐 검증을 하든 어떤 대상을 할 건지 신고서를 아마 서로 주고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 내용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 내용과 동결 대상을 보면 요즘 뭐 스몰 딜이다, 빅 딜이다 여러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사찰 검증을 누가 하는지 옛날에 보면은 북한은 IAEA 이 사찰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또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 국가,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까지 해서 이런 전문가들 사찰단 구성 얘기도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플루토늄, 뭐 우라늄,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될 건데 아마 단계별로 갈 겁니다. 뭐 무슨 살라미 전술이니 뭐니 뭐 이래가지고 봉인도 하고 불능화 단계를 할 건지 동결을 할 건지 여러 얘기가 나올 거고요. 아주 중요한 건 또 사찰할 때 이 샘플링 시료 채취를 하는데 이 시료 채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면 그 영변 단지에서 플루토늄, 나무 나이트처럼 다 나오고요. 농축 우라늄 이것도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라늄 광산에서 생산 단계부터 원자료로 어떻게 이 운전해서 왔고 사용 후 핵연료 배출량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어느 단계까지 신고하고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검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게 스몰인지 빅딜인지 그런 것들이 결정될 겁니다. 지금까지 영변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영변은 시인 김소월로 인해서 진달래꽃이 연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책을 쓰다가 아주 슬프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은 더 이상 피지 않습니다. 라는 탈북자 김대호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김대호라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북한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핵을 개발했는지 그거를 자세히 기술했는데 저는 거기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의해서 핵 개발에 동원됐던 전문가들이 거기가 사실은 핵 개발 단지라고 그러지만 그 방사능이 노출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 사고도 많이 나오고요. 영변 출신 탈북자들의 여러 사람들 얘기로는 원전 주변에 풀도 잘 자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영변 원자로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심각해서 미국이나 뭐 서방 선진국 기준이라면 당장 폐쇄해야 할 정도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핵 폐기물들이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주민들이 뭐 기형아가 출산하고 거기에 주변에 아주 슬픈 얘기들이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영변에 다시 진달래 꽃이 필 수 있을지 그런 상념에 들곤 합니다. 네, 오늘은 영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